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6장 실업의 재개념입니다. 실업의 종류 중 구조적 실업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동해서 생긴 문제예요. 성장 산업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노동력 부족의 상태에 있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 산업의 기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성장 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별로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산업 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 기존의 필름 산업은 쇠퇴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 산업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필름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적 실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자신의 이 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이미 발생해야 될 이직과 실업이 이직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적 실업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요, 직업 훈련, 직업 전환 교육 같이 산업 구조 변화를 예측해서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주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도 구조적 실업의 대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활성화는요, 구조적 실업은 경기에 관련이 없어요. 경기적 실업 같은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는 구조적 실업 대책이 될 수 없고요. 정보 부족은 마찰적 수요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보 부족도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오답에 해당합니다. 실업의 종류 중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니까 경기 변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부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수요 부족 실업이고요. 비수요 부족 실업 아니에요. 수요 부족이 원인이니까 다 대책도 수요 확대요. 유효 수요 확대, 총수요 확대가 바로 대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요. 신규 구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이거나 혹은 전직자, 직장을 옮기고 싶은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까지 발생하는 그 일시적 실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전직자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전직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실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구직자와 구직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이게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의 단어는 항상 정보 불안전, 정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구인 구직자 간의 정보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노동자가 자신한테 가장 맞는,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종사하고 있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 상태고요. 정보의 불안전성 때문에 기인하는 실업이에요. 다 정보자가 들어가면 다 마찰적 실업입니다.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즉 정보를 잘 주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이고요. 일시적 실업이니까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실업 급여를 확대해주면 절박감이 줄어들죠. 그래서 탐색적 실업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다 정보예요. 구인 구직 전산망, 직업 알선 기관 알선, 고용자료 제공, 이거 다 마찰적 실업입니다. 정보에 관련하면 다 마찰적 실업이에요. 근데 훈련, 이거는 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직업훈련, 전직 관련 재훈련 전부 다 구조적 실업의 대책에 해당합니다. 기술적 실업입니다. 이거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다 그러면 기술적 실업이다 이렇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기가 막 들어가면 사람이 안 필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합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고요. 기술 진보로 인해서 상대적 과잉 인구가 생겼다. 이거 다 기술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잠재적 실업이요. 표면적으로는 취업 상태지만 알고 보면 실업 상태이거나 혹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잠재적 실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과잉 인구나 혹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거의 0에 가까운 경우, 예를 들어서 실업부 귀농이나 귀촌한 영세 농민들 혹은 도시 영세 영업 종사자들, 이런 분들 다 잠재적 실업자에 해당합니다.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다면 아마 참가했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비경제 활동으로 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잠재적 실업자입니다. 해고의 예고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이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모두 시간이 필요한 실업들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구인구적 정보가 필요하고요. 구조적 실업은 어떤 직능 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실업을 예고해주면 바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해고의 예고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구직 단년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 부족 실업이요. 이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생기는 실업이죠.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경기 변동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죠. 즉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정보의 유통장애와 가장 관련이 높은 거예요. 정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모두 마찰적 실업입니다. 정답은 1번 마찰적 실업이에요. 정보가 불완전해서 구인자, 구직자 모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바로 마찰적 실업입니다.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의 실업 상태요. 바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 정보자가 들어가면 모두 마찰적 실업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마찰적 실업 해소하기 위한 정책 아닌 거요. 정보에 관련한 것들은 다 마찰적 실업이고요. 훈련에 관련한 것들은 다 구조적 실업입니다. 재훈련 실시, 이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아닌 거 정답 4번이에요. 전산망 연결해서 정보 제공하고요. 효과적인 알선하고 자료 제공하는 거, 이거 다 마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직업 훈련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요. 훈련은 대부분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고요. 마찰적 실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훈련하면 부족 인력 직종의 구인난 완화할 수 있고요. 직무 능력 높일 수 있고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입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란 경제 활동 인구가 구직 활동을 단념해 버림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돼서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구직을 포기해 버리는 현상.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변경되는 현상, 이게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때 내려간 실업률의 숫자는 결국 과소평가된 거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내려가고요. 실업률은 과소평가되게 됩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구직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시키는 효과,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경기 후퇴 시에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실망 노동자 효과는 계산상 실업률을 낮추게 됩니다. 부가 노동자 효과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 소득이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 다른 가족 누군가가, 비경제 활동 영역에 있던 다른 가족 누군가가 직업을 찾으려고 들어갑니다. 바로 경제 활동 참가 인구로 바뀝니다. 결국 부가 노동자 효과란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실업률이란 숫자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실업자도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 실업률이란 숫자는 올라가요. 하지만 이때 나타나는 실업률은 과대평가된 거죠. 자, 최종 결론이요. 부가노동자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입니다. 하지만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실업률이라는 숫자를 하락시키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변경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실업자도 하나 줄고 경제활동 인구 숫자도 하나 주니까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실업률이라는 숫자가 하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모두 10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8명이 취업자고 2명이 실업자였다고 가정하면 이때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 실업자 숫자를 경제활동 숫자로 나눠주면 되니까 2를 10으로 나눠서 20%였어요. 근데 이 2명 중에 1명이 비경제활동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10명에서 9명으로 바뀌죠. 이때 다시 실업자를 계산해보면 1을 9로 나누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11%로 바뀝니다. 마치 20에서 11%처럼 숫자가 실업자라는 숫자가 줄어들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이때는 실업률이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비경제 활동 영역에 있는 사람이요. 실업자로 가지 않고 직접 취업자가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라는 계산을 해보면 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 명이 취업자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취업자가 8에서 9로 바뀌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10에서 11로 바뀌었죠. 최초의 실업률은 10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를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20%의 실업률이었다가 이번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11로 바뀌어 있으니까 실업자 수준은 2명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을 11로 나눠야 돼서 18.2로 20에서 18.2로 마찬가지로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내려갑니다. 자, 요 두 번째 케이스 다시 정리하면요.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취업자로 가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바로 실업률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경제 상황은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라는 숫자는 더 나빠집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 두 번째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직접 취업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실업자라는 숫자를 낮추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구직자가 구직 활동을 포기해버려서 최종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어버리는 현상, 너무 실망해서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즉 가격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곡선이에요.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서로 상충관계, 즉 역외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은 여기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곡선 혹은 실업 결혼 곡선입니다. 종축은 결혼 숫자고요. 횡축은 실업자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혼 숫자가 늘어나도요, 여전히 실업자 수가 같이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업이 아무리 적임자를 찾으려 하도 못 찾고 여전히 실업자 수가 여전히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의미는 결국 구조적 실업자 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실업자 숫자에서 현재의 결혼 숫자를 서로 빼주면 바로 수요 부족 실업자 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 하지만 우리가 이 그래프 어디에도 마찰적 실업 정보를 우린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이다. 두 번째, 마찰적 구조적 실업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게 실업 결혼 곡선, 베버리지 곡선의 포인트입니다. 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요. 실업 정책에는 고용 안정 정책, 그리고 고용 창출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 정책에는 직업 훈련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고용 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나 취업 지도, 직업 소개, 해외 고용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고용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용 안정 정책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고용 창출 정책,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유연성 확보, 공공시장 유연성,
고용시장 유연성, 공공부문 유연성 확립 이런 것들이 바로 고용 창출이에요. 이거 근무시간 유연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려는 거 고용 창출 정책이고요. 사회안전망 정책에는 실업급여, 실업부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한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가 증대됩니다. 실업급여는 경제활동 참가 증대시키는 영향이 명백하게 있고요. 그 다음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 정책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직업 탐색 이론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탐색 비용 증가합니다.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된 그런 지출, 이것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예요. 요거 다시 기억하세요. 이때 사용된 지출도 다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입니다. 탐색 기간 길어지면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 높아지고요. 탐색 활동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안전성에 기인하게 됩니다. 정보의 불안전성, 그러면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그래서 직업 탐색 이론은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실업이고요.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구조적 실업에 관련이 있다. 이거 오답이에요. 마찰적 실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탐색 비용은요,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구직 활동을 위해 쓴 직접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회 비용도 포함됩니다. 요것만 들어간다 오답이에요. 직업 탐색은 자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활동이고요. 탐색은 한계 기대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중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이 평생 소득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직업 탐색의 기대 소득이 더 큰 겁니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입니다. 노동자는 화폐 환상, 즉 화폐라는 숫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 임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명목 임금, 예를 들어서 월급여액 같은 숫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공급은요, 명목 임금의 함수예요. 노동자의 공급이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게 오답입니다.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노동 공급은 명목 임금의 함수입니다.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니까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습니다. 반대로 기업인은 자재비 등의 물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물가까지 반영이 된 실질임금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를 조절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요. 그래서 실질임금의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업인은 실질적인 건 좋아하고요. 노동자는 명목적인 걸 좋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을 했고요. 케인즈는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자, 융자의 확대, 그리고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케인즈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가 공급하죠. 노동자는 명목임금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가 아니고 명목임금의 함수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인이 하죠. 기업인은 실질임금에 주목해요. 그래서 명목임금의 함수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1번입니다.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명목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케인즈는 유효 수요 부족 이걸로 실업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자, 융자 확대, 통화량 증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